오늘 제 이야기는 이제 IPC를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IPC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음, 아마 이 화면은 우리 이승훈 대표님께서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IPC라는 프로그램은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분석에서 코칭까지를 어떻게 그러면 이어갈 것이냐, 이거를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진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또 잘 활용하고 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IPC 진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까지 연결되는, 거기에 녹아져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도 여러분들은 좀 보신 적이 이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IPC라는 거의 구성이 1차 검사와 2차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1차 검사 전체가 이제 뭐 학습 심리 종합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조직화 능력을 측정하고 자발성, 감정 조절, 또 집중력, 충동성, 대인 환경, 이런 영역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검사가 두뇌 유형 또는 지능 검사, 진로 성향 검사, 부모 양육 행동 검사,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 RPC 특징은 그 거기에 따른 학습 방법을 코칭하는 것들이 이 안에 좀 가이드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모든 것,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여기서 보다시피 또 전문가와 연결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런 학습 방법의 코칭에서조차도 진로를 그 가이드하는 방법조차도 각각은 어쩌면 이 나름대로 더 독립적이고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최소한의 것 내지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이 워크시트나 이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코칭이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 표로 나와 있는 그 각각의 영역이 일종의 위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예, 여기 색깔별로 이제 명칭이 다르겠지만, 우울, 자기 효능감, 또 시험 불안 같은 감정적인 요인, 그죠? 그리고 부모 관계와 또래 관계 같은 대인 관계, 이 정서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있고, 플러스해서 이제 주의력, 예, 주의력 문제, 충동적이고 산만한, 이런 문제가 또 이 구성이 되는데, 이들이 사실 제일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공부가 하고 싶고 또는 머리가 좋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우울하지 않고 또 불안이 높지 않고 해야 공부를 한다는 거고, 학교에서나 뭐 학교 밖에서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쉽게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또 부모와의 관계가 큰 갈등이 있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학습적인 면에서 되게 기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강의 주제 트렌드를 보면은 예전에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또는
공부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 대표적인 그 강의 제목은 아니죠. 이제 책 제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칭찬은 올해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분은 뭐 야단치지 않고 공부시키는 법, 뭐 이런 책들도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 맥락이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모 교육, 학습 교육의 트렌드의 그 다음 주자가 사실은 이 주의력 문제였어요. 산만한 우리 아이 어떡할까요? 뭐 ADHD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 ADHD라는 말,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 뭐 이런 용어가 또 거의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확 퍼져나갔죠. 제 대치동에 있는 제 클리닉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데, 약간의 과장을 더 보태면 그분들 중에 한 절반은, 예, 주의력 부족, 예,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의심하고 해서 오시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의 큰 그 기본적인 것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자기주도적 학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좀 억지로 시키는 이런 공부도 얼마 오래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갖춰줘야 되는데, 대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뭐 문제가 되기 시작한 때 이제 성적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성적이 엉망이 되고 한 다음부터 이제 관심을 보게 눈에 띄게 되니까 다 공부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죠. 이 문제를 더 풀어봐라, 이걸 해봐라. 예. 근데 이 밑에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문제를 아무리 건드려도 사실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저 부분을 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그다음에 아이들은 성취 동기도 좀 생기고, 성취 동기가 좀 생겨야 학습 태도도 좋아지고 학습 목표도 명확해지고 좀 어려운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 학습 목표를 갖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동기가 낮은 아이들이 잡는 학습 목표라는 게 딱 이런 거거든요. 혼나지 않을 만큼, 시키는 걸 딱 하는 만큼 까지만 아이들이 목표로 삼거든요. 좀 더 높은 거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것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동기가 낮으면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갖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동기, 목표, 태도 이게 이제 그 자발성 또는 자기 주도성 이런 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그동안 많이 등한시대 왔어요. 뭐 이런 말들로 등한시대 왔죠. 뭐 자기주도 학습하면 좋은 건 아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 몇 명이나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왔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코로나19 대유행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셨겠지만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줌 또는 여러 가지 그 비대면 플랫폼을 가지고 대면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머릿속에는 다 어딘가 가서 어떤 공간에 앉아서 모여서 그래야만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 시기를 못 견디고 견뎌내지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구분이 되더란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일찍부터 침대와 한 몸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힘들지만 이 시기를 끝까지 버텨내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결국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인터뷰해보고 살펴보았더니 이 자기 주도성에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정도에 따라서 정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성장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이제 소망이 있고요. 사실 이게 돼야 그 위에 이제 소위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학습 기술, 시간 관리,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심리 종합 검사 IPC에서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는 일종의 순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프레임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프레임은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순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진단을 아이들이 할 겁니다. 이 IPC라는 검사를 아마 아이들이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 16가지, 12가지죠. 12가지 영역별로 이 항목들이 딱 나오는데 이것들을 그냥 뭐 위에서 먼저 보이는 순서대로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아이의 그런 그 샘플이라고 제가 해야겠죠. 케이스를 가지고 좀 그 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 검사를 해보시면 결과 리포트가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 결과 리포트는 앞쪽에 이제 조직화 능력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거꾸로 맨 뒤에서 이 감정에 대한 것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우울, 뭐 자기 효능감, 뭐 그다음 페이지에 불안이 있는데 뭐 이것들의 순서를 우울부터 봐야 된다, 뭐 불안부터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저는 제일 먼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친구는 그 우울은 68.3점으로 보통 정도 해당한다라고 나오고 자기 효능감은 82점으로 높음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울이 보통 정도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나이 또래에 쭉 있는 아이들 중에 예, 평균에 해당하고 평균에 해당하고 또 평균에 해당한다는 말은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적당히 섞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정도의 우울이 있는 친구들은 우울이 뭐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일이나 호기심에 관심을 보이고 뭔가를 배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결과, 즉 실패할 게 예상이 되거나 처음 뭔가 하는 상황에서는 긴장하고 수동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공부에서 보이는 행동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해석과 검사 소견은 이 아이의 뭐 보통 높음, 낮음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우울이라는 게 여기서 가리키는 얘기들을 좀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우울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립되어 즐거움 느끼지 못하는 위축된 상태로 에너지 수준이 낮고 무력감이 강한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울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고요. 고통이라는 건 이런 게 너무 크진 않다라고 해서 검사 소견과 결과 해석으로 이 점수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긴 할 텐데, 하여튼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뭐, 또 좀 다르겠지만, 아니면 되게 그,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잘못 쓰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일단 그 뜻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특정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능력. 특정 상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배운다,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상황이 이제 특정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낸다는 건 뭐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이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과정들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공부에 대한 적극성도 높을 거고, 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발성도 높을 거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나 학습 습관을 가지는데도 좋겠죠.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은 높을수록 좋은데, 이 사례로 가져온 이 친구는 8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는 낯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보이고 책임감도 느끼고 끈기 있게 행동하고, 예, 요런 아이고, 그런 이제 이 친구들이 요런 영역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자기효능감이라는 게 모든 영역에서는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효능감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예, 라고 하는 점도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높은 아이들은 일단 자신의 구체적인 대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겠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뭔가 잘 안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예, 계속 할 수 있는 끈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죠. 어, 이제 여기서는 뭐 어느 것도 낮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IPC는 이런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그럼 얘한테는 이런 측면으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의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주로 부모님께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보아도 저는 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고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제가 제안한 내용 같이 잠깐만 보면, 지난 한 1, 2주 사이에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았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어떤 거였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물어보고요. 예,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이나 주변이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어,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기록해 둘 수 있으면은 이 아이가 정말 그 겉으로 막 드러나서 얘는 학교도 못 가고 있어, 공부도 하나도 못해, 뭐 이렇게 돼서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분이 좀 가라앉고 있는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예,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대단히 좋죠. 자기 효능감이 이 정도 높은 아이들은 이런 걸 같이 해보면 좋습니다라는 것도, 예, 이 RPC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 꽤 효능감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과제에 도전하거나, 예,
뭔가 동기가 필요한 과제를 정하거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를 또 같이 찾아보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살려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리더십에 관한 일화나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영화나 TV를 보는 게 예전에는 좀 별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이제 코로나19가 왜 바꾼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같이 어떤 영상을 보는 거는 꼭 나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같이 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현대 시대에 맞춰서 좀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기록해 둘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께 권해드릴 수도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예. 자, 일단 계속 볼게요. 불안이나 시험 불안도 이게 감정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정말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그럭저럭 하고 잘하는데 시험을 보면 다른 아이가 돼서 막 엉뚱하게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부모님이나 교사나 학원 선생님이 하는 가장 아주 흔한 의심이 얘가 시험 볼 때 집중을 안 하나? 이거더라고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집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불안이 과도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도 경직돼서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고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요즘은 그 연령이 안타깝게도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테스트,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것들의 압력이 아이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이 친구의 경우는 보통이니까 보통이니까 이런 시험 불안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이면은 아주 적어서 그런 걸 전혀 걱정할 건 없는 건 아니니까 시험이 큰 시험이 있거나 점점 그렇게 갈 때 긴장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화해보고 그런 생각들이나 결론을 한번 기록해 둘 수 있다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그 내용은 이제 대인 관계, 환경에 대한 거죠. 또래 관계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이 친구는 부모와의 관계나 또래 관계가 다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학생이 이제 자신과 부모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 어, 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부모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해심, 지지도,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소통 방식, 훈육 방식, 대화의 어떤 준비 정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해 주느냐, 자신에 대한 기대감, 장래에 대한 관심 이런 측면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는데 이 정도 점수면 이제 가정에서 서로 신뢰관계가 높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부모를 얘가 믿고 의지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도 있지만 자칫 이런 아이들이 너무 부모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검사 소견이 강점 또 그로 인한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밸런스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심리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다 좋은 면과 그의 어떤 반작용 이런 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과하면 좋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중용을 지키는 거죠. 중립적이고 이런 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수용하게 되면 의존적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예, 이런 그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이 아이가 필요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되게 중요하고요. 또래 관계도 80.8 이 정도면 되게 높단 말이죠. 여기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친구 관계를 통해서 활력도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 학교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과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거가 예, 필요한 그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래 관계와의 개방성, 진지함, 상호 배려, 또 공부에 대한 관심이나 상호 존중 이런 측면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IPC는 이게 높음, 보통, 낮음 이런 단계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제안들의 예를 좀 볼까요? 예,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은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어려운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로, 진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는 왜 꿈이 없니? 목표가 없니?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고 뭐 때로는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그쳐봐야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고 비난하지 않는다. 나를 좋아해주고 있다는 신뢰가 있지 않으면 예, 이런 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관계가 좋으면 친구들의 관계 자체를 뭐 좋아지게 도와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서로 좀 독립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는데 얘는 이걸 원하고 그럼 이 둘 사이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차원이 높은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또래 관계가 낮는다면 그때는 뭐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어떤 접근이라든지 또는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이 IPC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감정 조절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집중력, 산만 충동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다른 거는 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산만 충동성이 높네요. 자, 이거는 높은 게 좋지 않아요. 어, 그 높은 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죠. 충동성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 경향을 말합니다. 라고 딱 이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으면 좋지 않은 거죠. 높으면 차분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원하는 걸 자꾸 즉각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행동을 계획을 세워서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공부 계획 이런 거 잘 못 짭니다. 그리고 짜도 지키지를 못하죠.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도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나 문제 푸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이런 게 높은 친구들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이라든지 또는 선지가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함정 이런 것들에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방식대로 확 바꿔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풀어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에 비해서 좋은 시험 성적이나 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해도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아니, 집중 못하고 막 그렇게 급하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본인이 안 겪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여기서 측정하는 산만성은 물론 뭐, 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에서만 오는 건 아니기는 해요. 이를테면 우울이 심하거나 불안이 심하거나 해도 이런 것들의 수치가 올라가게 측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본인은 이걸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란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산만함이나 충동성을 잡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나 틀린 그림 찾기가 일종의 워밍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예, 그런 습관 이런 게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이런 친구들은 되게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을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유산소 운동이요, 기본적으로 주의력 향상이나 처리 속도 향상이 정말 좋아요. 예, 이게 정말 좋다라는 연구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마음이 급해서 이걸 자꾸 뛰어넘어요. 예, 숙제할 시간도 빠듯한데 언제 운동을 하느냐. 근데 거꾸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예,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맨 아래층이 끝났어요. 예, 제일 바닥층이 끝났습니다. 이 바닥층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닥층의 문제에 대해서 어, 그냥 충분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100% 해결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또 산만 충동성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좀 연결 내지는 권유를 해주시는 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는 그렇게 연결할 그러니까 산만하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좀 감정 조절 영역에 있는 아이, 그런 기준으로는 꼭 그렇게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의 예를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한 아이나, 낮은 아이들은 또 쭉 관찰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면, 음, 전문가와 연결해 주시는 것도 꼭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공부 쪽 얘기들로 좀 왔어요. 그죠? 학습 목표, 학습 태도, 성취 동기, 이제 이런 쪽으로 왔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것들 사이에 선후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좀 돌고 돌고, 물고 물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의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학습 태도. 네, 태도는 공부나 공부의 결과물이나 과정, 숙제 같은 것에 대한 생각, 행동 경향을 말하죠. 그래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숙제를 하는 게 힘들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공부를 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크고 행동을 옮길 확률도 크겠죠. 근데 이 정도, 보통 정도 되면, 예, 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중요하죠. 근데 뭐, 예, 잘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정도고,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걸 걔들한테 맞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아이들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는 있으니까 그냥 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인내하며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예, 참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공부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면, 예, 그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참는 것 이상의, 그것도 기꺼이 참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태도를 갖추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정도의 아이들은, 평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도가 나빠지는 데는 힘들어서 나빠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미루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우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나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뒤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2차 검사로 들어가서 이제 진로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이런 대화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모든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확정적이다. 그냥 핀으로 그냥 콕 찍어줬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검사를 제작하고 있는 순간에도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또 어떤 직업들은 사라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넌 이런 게 좋대. 여기 몇 개 중에 골라 잡아봐. 이거는 저는 좋은 활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그런 태도로 봐주시면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이 친구는 되게 높게 나왔네요. 학습 목표라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걸 총칭하는 말이죠. 이게 공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되게 높단 말이죠. 높은데 사실 하나는 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거나 공부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안정 이런 거에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이런 거가 안 될까 봐 불안해지는 게 상대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래서 단순히 높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높으면 제가 그래 학습 목표 높구나 됐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런 목표가 높으면은 좀 그런 면들이 이런 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 자기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높은 아이들한테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 얘기가 이제 대학 전공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걸 해내고 싶은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넌 뭘 하고 싶어? 그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너 의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럼 애들이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당연하듯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의사라는 직업의 정의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네가 거기서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머리가 좀 아파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를 좀 더 건강하게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취 동기 설명부터 안 드렸네요. 성취 동기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의지, 마음, 거기에 힘을 쏟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통칭을 하는데 거기에는 배우는 것의 즐거움, 경쟁심, 뭐 이런 것들, 성취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기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뭔가 잘하고 싶고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타인과 비교보다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학습 목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발성을 해치는 데 있어서 경쟁이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또 경쟁심이 없으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의 아이들은 또 공부에 대한 동기를 아주 많이 못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중요해요. 음, 너무 낮아도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게 높은 아이들은 도대체 성취 동기가 자기 자신의 개발이나 발전에 포커스가 되면서 동시에 예, 경쟁 또는 사회적 기대 수준에 맞추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좀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른들이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의 가장 극단적인 집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의대생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의대생들이 사회 부가 완벽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완벽주의가 되게 많고 그 완벽주의가 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해. 이렇게 밖에서 부과하는 완벽주의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거 있으니까 의대를 갔군요. 역시 그런 게 있어야 되겠군요.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있으면 의대를 잘 졸업하기가, 의대에서 공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빨리 크면 의대 그 시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뭐 요번에 수능에 뭐 점수가 뭐 몇 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할 때 다 이과는 이제 의대를 기준으로, 의예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의예과를 들어가기 위한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도 못 이겨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다고 내심 음, 흐뭇해하거나 유리해하고 하다 보면 이게 화근이 돼서 더욱더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재미있거나 신기한 것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성취는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 참 뭐, 말은 알겠는데 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 낯간지럽고 오글오글해서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영화 쿨러닝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쿨러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는 소개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아, 릴리안 벨인가 그 캘거리인가의 그 동계올림픽에 이 자마이카 선수들이 봅슬레이 대표로 참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 봅슬레이 얼음이 없는 적도의 나라에서 예, 봅슬레이 대회에 출전해서 거기서 어, 성장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고 의미를 찾아 나가는 이야기인데 재미있고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도 뭐 요즘은 또 이런 거 그 OTT나 이런 데 찾으면 또 쉽게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은 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얘기할 때 저는 이 영화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학습 습관, 학습 기술,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시간 관리도 점수가 높고 학습 기술도 점수가 높은데 학습 습관은 보통이군요. 예. 학습 습관은 당연히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학습 관련 행동을 말하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의 규칙성, 그 안에 집중도, 계획의 실천, 이런 패턴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습관이 갖춰져 있는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뭐 학습 습관이라는 거가 너무나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예, 시키지 않으면 보통 잘 하지 않는 아이. 예. 시키기만 해도, 시키는 걸 하기만 해도 사실 감사하고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예, 아주 능동적인 아이는 아니다.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발적 동기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음, 그냥 과제를 마치는 노력의 정도는 무난하고, 예, 그냥 숙제나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경우죠. 학습 기술은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학습 요령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뭐 노트 필기, 학습 자료 정리, 기억법,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학습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뭔가 분량, 양치기, 또 얼마나 이 아이가 오래 앉아 있느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어떤 이런 학습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부라는 게 이 잘 될 때 제일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잘 되는 게 많이 해서 성적이 나오면 잘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중학생인데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성적이 막 전교에서 막 10등 안에 들었어요. 뭐 5등 안에 들었다고 해요. 뭐 1 등이어도 상관없어요. 어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 막 주변에서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선생님이 "야 너 여기 시험을 잘 봤더라." 라고 해서 막 알아주고 막 해요. 너무 좋죠. 막 아버지가 막 폰도 바꿔 주고 막 외식도 하고. 그럼 얘가 그다음에 또 공부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예. 또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얘들 왜 안 하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 성적을 받게 됐던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를 하려면은 인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아 이거 또 해야 된다고? 와 아득한데?' 예. 그러면은 해야 되긴 하는데 하면 좋긴 한데 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마라톤이 뭐 여러분들 중에 마라톤을 어떤 취미로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극한의 고통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걸 넘어서고 나면 그 하이도 느끼고 뭐 이런다. 그래서 마라토너스 하이, 뭐 러너스 하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대개 보면요. 이 프로페셔널하게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1 년에 대회 하나 내지는 2개 나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때 그 고통을 감수를 해서 뭔가 그렇게 뛰지만 그건 그렇게 가끔씩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은 최소한 1 년에 4번 시험 보고요. 방학 때는 또 예. 그 과정이 너무 다 고통스러우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습 기술은 그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예, 잘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걸 갖고 있는 것, 이런 게 결국은 학습 동기를 키우는 데도 예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 관리는 뭐 우리나라에서의 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학습 시간을 예측하고 활용하고 예 학습할 내용과 분량에 맞춰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추산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예 이런 인제 건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데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이거거든요. 왜냐? 일단 부모님 눈에 이게 보이고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데는 뭐 시간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예상도 잘해야 되고 또 실행도 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 포함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 습관이 보통의 이 친구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 줘야 되느냐? 예. 그러면 복습하는 습관, 간단하게 알아야 할 것, 배운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인제 써 보면 제일 좋은데 또 이런 애들이 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제 말
해보거나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아이가 방해되는 게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예. 또 스마트폰을 꺼두고 공부나 독서나 이런 걸 하는 규칙, 방해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IPC의 장점은 이렇게 아이들 현재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미션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의 맨 끝에 보면은 뒤 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해당되는 거를 잘라서 보여드리는 이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것부터 보고, 예, 또는 높게 나왔지만 해줘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어떻게 대화할까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이들 각자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또 좋은 코칭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기술이 높은 아이들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정리 방법, 뭐 연관성이나 분류, 그죠? 이해해야 될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마인드맵을 하는지 글머리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지를 정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좋은 거를 이제 감을 잘 못 잡는 경우에는 2차 검사 내용이 있는 그 두뇌 유형 검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큰 그림을 잘 보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레고 블록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또 탐사가형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하는 스타일인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을 써보자 라고 아이에게 제안해 주시기가 좀 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 검사가 본인이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잘 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면 좀 실제 자기랑 다르게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는 큰 그림을 잘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이터들까지 다 종합해 보면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자기 보고식 셀프 리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 저는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유형을 먼저 따라서 해보고, 해보고, 잘 맞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반대의 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요렇게 좀 과정을 진행할 때도 판단하시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노트 필기라든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넬 노트 필기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그 학습 기술이 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 관리는 이제 운동한 애들은 계획표 만들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시작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를 관리해주는 이런 걸 하면 된다. 근데 시간 관리를 못한 아이들은 바로 2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뭐부터 해줘야 되는지 같은 거를 IPC에서 그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레벨부터 요거부터 하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그 인지 심리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게 된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든 학습 기술이든 뭐 심지어는 학습 습관까지도 하나를 딱 해결해 보면 이걸 해결했더니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또 IPC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되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감이 왔어. 그리고 이건 얘한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나면 또
하나를 하고 났더니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순간들이 또 올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하긴 했지만 이 학습 기술, 학습 습관, 시간 관리라는 영역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쭉 돼야 이게 성공할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보니까 대개는 이래요. 그러니까 밑에 층이 낮은 아이들은 위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경우 대단히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래층은 괜찮은 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막 안 좋은다 여기서 많이 보인다 약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맨 아래부터 예, 맨 아래부터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런 어떤 그 코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거를 이렇게 알기만 해도 네가 요즘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에너지가 별로 없구나, 좀 무기력하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얘를 막 다그치고 더 많은 걸 하게 하고 비교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얘기도 들어줘 보고 좀 숨도 돌릴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근데 그 상식이 맞는지도 좀 의문이 되실 수 있고 또 상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라서 이 RPC를 통해서 그 상식의 선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아시면은 훨씬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단계 학습 심리 검사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개념이 조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뭐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을 또 축약하면 또 그렇게 저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부터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진행되는 요거 다음 단계에 진행되는 그 2차 검사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